스포트 역전주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점검하는 시간이죠. 현재 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구간에서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고요. 매크로적 부담감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5개의 종목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요. 종목 보고 이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입니다. 뜨거운 종목이죠. 에코프로 보도록 할게요. 7월 말이었죠. 150만 원도 장중에 넘었던 이 종목이 절반 넘게 떨어지는 흐름이 최근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들면서 조금씩 꿈틀대고 있어서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신규 진입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에코프로 현재 구간에서도 5%가량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에코프로 그리고 그룹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엔터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다, 아니면 실적 시즌 앞두고 오르는 거다, 다양한 말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는 어떤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역시나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주가 5%의 오름권역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이 부진했을 때도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관련 내용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불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에서 과연 대봉 LS 오후부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오른 건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로봇주 볼게요. 유진 로봇 준비해봤는데요. 어제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행사죠. 로보월드가 개최가 됐습니다. 유진 로봇을 비롯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HD 현대 로보틱스 등이 참가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그리고 물류 로봇 관련해서 또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사마알미늄입니다. 역시나 오후 들어서 급등했고요. 1시 구간 지나면서 거래량도 주가도 급등세, 강한 흐름을 좀 연출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오르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2차 전지 양극박 매입 업체로 사업 다각화도 이루고 있는데요. 잠시 후 투자 관점에서의 매력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참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종목을 봐야 되는지 다양한 섹터 안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이지 싶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요.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에코프로는 X의 의견이었습니다. 매수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에서의 X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먼저 물어볼까요? 이게 신규 진입에서의 X입니까? 아니면 보유자에게도 지금 팔아야 된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왜냐면 그 유명한 이 채팅창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이 매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의미 없이 그냥 저의 솔직한 좀 지금의 심정 혹은 시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만약에 포트 2차 전지가 제로인 상태에서 현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에코프로 BM을 지금 살까 하면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와 지금 살까 팔까는 완전히 저는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들 당연히 2차 전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들이 보여줄 퍼포먼스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할까에 대한 고민은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지금 강하게 오른 이유를 좀 먼저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반대 매도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 기간의 이제 숏 커버링 이런 것들이 좀 수급적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오늘까지 이제 총 4거래일째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좋은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또 LG에너지
솔루션까지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보이긴 했습니다만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도 분분합니다. 일회성일 수도 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러한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리가 눈높이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막 공격적으로 에코프로를 사는 것보다는 실적 시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그때 저는 참여를 하신 게 맞지 않나. 지금은 우선 위아래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 의미 있는 수급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자금에 따라서 이제 가격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것을 뭐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을 하시되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아직 뭐 방향성이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지금 더 주저앉을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최근에 조정은 브레이킹이 걸린 상황이라서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사실 이제 세모가 있으면 네. 제가 좀 세모를 드렸을 것 같은데 네. 매일경제가 좀 빡빡합니다. 네. 브레이크,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의 브레이크는 걸린 것 같은데 상승 쪽으로의 추세 전환은 아직 확인된 건 그쵸. 아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리튬 가격의 반등, LG엔솔의 호실적까지 최근 이틀간의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실적 시즌 이후의 흐름을 좀 더 보다가 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이었고요. 김시은 팀장님도 X의 의견이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안 산다 의견이었을까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실적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많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지만 이 흐름이 과연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뭐 에코프로의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실적 안 좋을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우리의 예상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근데 조금 더 찬찬히 데이터를 뜯어보면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IRA로 인한 세액 공제 혜택으로 인한 부분이 좀 30%였다는 점. 매출단에서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 섹터의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 여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미국 쪽에서도 보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충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여전히 지금 이 섹터 내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본다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 섹터, 이 기업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주시는 뭐 선침의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의 반등은 에코프로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을 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시장의 이 개화라고 할까요? 생각만큼 안 따라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일단 두 분 다 현 구간에서는 안 산다의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주 가운데 JYP 엔터 보겠습니다. 현 구간에서의 매력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 엇갈렸는데 X를 든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우세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또 서프라이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가가 잘 안 따라와 주는 건지 X의 의견 배경부터요. 일단 제가 뭐 X를 드렸다 그래서 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까지 뭐 동의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팔자는 듭니다. 아니고.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신규 매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저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 이 눈높이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숫자가 찍혔을 때는 또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또 강하게 네.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잘 나왔어도 사실 이제 JYP엔터가 실적 좋다라는 것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하면 벌써 뭐 7개월, 8개월 동안 이어지는 이 반복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좋아도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잠정 실적 발표라든지 정말 확정 실적 발표 전까지 그 기간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굳이 현재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는 것은 신규 매수자 관점입니다. 네. 보시는 것은 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보유자 영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라인업들이 굉장히 지금 탄탄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는 것이기에 저는 가격적으로 지금 구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12만 원대라고 하는 가격대 위로 빠르게 좀 올라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는 JYP엔터가 뭐 고점에 아무리 이 높은 가격에 물렸다 하시더라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시세가 좀 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JYP엔터 보유자분들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신규 매수는 조금 보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도 이 기업이 좋고 실적이 좀 뭐 부합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매물의 가능성으로 오히려 그렇죠.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신규 관점에서 매수 괜찮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구간대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에요. 조금 더 매수 단가를 낮추게 된다면 10만 원 초반대까지 조금 열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저는 JYP엔터를 포함해서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장기적인 점에서 봤을 때도 엔터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JYP엔터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신규 그룹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처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미국 걸그룹이 이름이 비처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비처 그룹을 봤을 때 좀 유튜브 스트리밍 접속자 수를 보면 동시 접속자 수가 3만 명입니다. 특히 타겟 수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에서의 타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데뷔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그려낼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뭐 JYP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게 MD라든지 이런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레버리지를 뽑아내는 건데 성공적으로 걸그룹이 런칭이 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도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의 침투율이 높진 않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쪽에서의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남자 그룹이 데뷔가 예정돼 있는데 기존에도 뭐 여자 니쥬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기대감을 좀 가져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인 걸그룹 기대감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엔터주들이 가장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글로벌 시장을 어느 정도로 공략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증권가에서도요. 4분기에는 좀 눈에 보일 만한 숫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했거든요. 김시은 팀장님의 5회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봉 LS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후 들면서 급등해서 20%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현재는 윗골을 좀 많이 달고 내려왔어요. 이 구간에서의 매력 있을까요? 과연 두 분의 선택은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 번 더. 김태정 본부장님 X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지금 이게 엮여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인벤티지랩, 뭐 펩트론, 한미약품 등이 국내에서는 좀 언급이 되잖아요. 이 종목이 오늘 오후에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대봉 LS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요. 사실 연관성을 저는 못 찾겠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왜 오늘 오후장이 이렇게 올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X 의견을 좀 드렸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가 굉장히 핫하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엘리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왔을 때 뭐 한미그룹주라든지 뭐 동아이스티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펩트론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곁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비만 관련한 사업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뉘앙스만 풍기면 지금 수급이 좀 붙어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한번 그런 이슈로 좀 오르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기업 그건 아닙니다. 네. 일단 작년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한 기업이고 또 피부 미용 자체가 올해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고 중국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놓고 보셔도 되긴 하나 시총이 너무 작아요. 시총이 지금 1,000억 겨우 지금 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큰 종목, 지금 시장 대내 변수가 많을 때 굳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과 함께 X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간에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한번 분위기를 타면 1년 정도 이 상승 추세를 좀 탈 수 있다라고요. 김시은 팀장님이 지금 오해 의견 주셨는데 대봉 LS에도 적용 가능한 말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그 부분도 있고 네.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좀 수급이 빠르게 붙어주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그 곁다리라고 하는 종목은 맞긴 해요. 네. 좀 주력은 아니고 함께 따라 올라가는 종목인데 수급이 조금 넘치게 되면 이런 종목까지 함께 수급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빅파마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봤을 때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봉 LS 오늘 시장 안에서 핫한 비만 당뇨 치료 관련한 소식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로봇주도 안 볼 수 없겠죠. 어쨌든 뭐 로봇 행사 로보월드가 국내 최대 행사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재료 소멸로 최근에 주춤했다 오르는 거라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진 로봇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두 분의 의견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X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진 로봇에 대한 의견일까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이제 좀 죽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유진 로봇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일단 로봇주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로봇주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라는 것들이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되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 시즌이 아닐 때는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된 이후 만약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 모아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확인해 볼 건 로봇주가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을 하반기에 공개한다고 해서 이 기대감도 좀 있지 않나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반기 그 이슈까지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까? 현 구간에서의 투자 의견이었을까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는데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실적에 사람들이 조금 네.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로봇 섹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을 봤을 때 앞으로 실적 어떤 호실적이 나올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본다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적당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먼 미래보다는 현 구간에서의 실적 확인이 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로봇주 그리고 유진 로봇에 대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종목 점검할 시간이 왔습니다. 삼화 알미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후 들면서 급등세를 시연을 했는데 현 구간에서의 투자 매력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엇갈렸는데 이번엔 김태성 본부장님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 이 소재 업체로서 좀 주목을 하던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제가 오늘 오후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네. 13만 원 초반대 가격이었었거든요. 방송 준비하던 그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단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뭐 밸류라든지 실적의 기대치 그거라기보다는 일단 위치 자체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제 다른 네 종목분들이 사실 사마 알미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X를 드렸던 건데 지금 당장 좀 빠르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장 좀 적합해서 오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14만 6천 원 네, 선에서 좀 부담이 되긴 하나 저는 그래도 오늘 이 고점을 돌파했기에 내일 갭상승까지 노려본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을 13만 5천 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결과치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요. 네. 13만 5천 원까지 손절 라인을 좀 확인해 보고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은 X의 의견으로 갈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리튬 관련주들의 오늘 러브콜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의미 있게 네, 수급적으로도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전고점도 뚫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긴 하나 네. 산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예요. 그러면 내일 에코폴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흔들린다면 산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께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당장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에코프로의 의견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실적 보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도 좋고 수급도 좋지만 2차 전지주로 분류가 되는 만큼 내일 에코프로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좀 큰 종목이죠. 에코프로의 실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기다려야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5개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유망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 구간에서의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지 열어볼게요.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이 선택한 종목은요. 덴티움이었고요. 덴티움은 예전부터 많이 좀 선택을 하셨었어요. 치과 치료 관련해서. 김시은 팀장님은 잉글우드랩이었는데 덴티움부터 한번 내용 들어볼게요. 일단 뭐 중국의 VBP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판매 단가가 많이 내려갔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신에 낮은 가격으로 사갔기 때문에 일단 그로 인한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 침투율이 높아져가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단가로 사갔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 올해 연말, 그러니까 11월, 12월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미리 선 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가격 절대 이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구간에서 지금 9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천천히 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일단 시장 상황에 대내의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오늘처럼 사실 상승할 때 붙기보단 조정을 받을 때 그냥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뭐 내일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9만 원을 꼭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이제 가장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14만 원대, 15만 원대 이 매물만 잘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차 목표가는 14만 원, 2차 목표가 15만 원 이렇게 이 목표가를 올리면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을 잡아보시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덴티움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이었는데 가격 전략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죠. 일단 매수는 오늘보다는 뭐 내일이라던가 기술적 조정이 있을 때 9만 원 아래만 아니면 매수해보자. 그리고 14만 원이 1차 목표가, 15만 원 2차 목표가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잉글우드랩을 선택한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잉글우드랩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ODM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화장품 ODM 쪽을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의 강점이 크게 있습니다. 뭐 선크림이라든지 기초 이런 쪽에서의 강점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선크림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들도 잘 팔리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이 미국 선크림이 수입을 하려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FD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DA 승인을 받으려면 좀 시간도 굉장히 오래 필요하고 좀 기간이 좀 걸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FDA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이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쪽에서의 화장품 매출이 증가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매출이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었죠. 잉글우드랩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함께하는 특징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